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대선을 앞두고 네. 국민들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야 될 이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를 판사 몇 명이 자기들 머리로 날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지난 대선에서 이미 낙선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불명확한 발언 두 마디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날리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명백한 낙선 목적의 정치 행위고 선거 개입이에요. 네. 그거는 저는 100%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고등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네. 막는 게 저는 최선의 방책이다.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2심에서 판결이 나왔다. 네. 그 지금 많은 시민들은 지금 단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을 탄핵하자 이제 이런 지금 주장도 많이 하시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결심을 한 것은 지금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찬동했던 9명의 대법관을 탄핵하는 것을 먼저 서두르겠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순서는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분들은 또 나름 판단이 있겠죠. 예.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최선의 방책은 일단은 고등법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막는 맞는 게 게 저는 최우선 조치다. 최우선 조치다. 예. 그 다음 그리고, 단계로 네, 그 다음 단계로 만약에 고등에서 어쨌거나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겠죠. 네. 상식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나올 텐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7일에 그 재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기간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나머지 9명의 대법관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 7일의 기간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상고 기간 안에 그때 하면 된다라는 예. 것이고요. 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새로운 저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온 것이 그 진해원 변호사가 주장한 건데 서울 고법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도 이제 그거를 읽어봤는데 네. 정말 그것은 이제 최악의 경우죠. 그러니까 통상은 서울 고법에서 무죄 나오는 게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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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좀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능성도 그 개연성도 있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이제 대법원 판결이 기속이 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면 피고인 측에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쨌거나 7일의 7일, 시간은 예. 보장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네. 이재명 후보 측은 재상고할 수가 없어요.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우리가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게 네. 아니고 무죄를 선고하면 그날 바로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재상고를 안 할 것이고 안 할 것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검찰은 바로 그날 재상고를 하는 거죠. 이재명 측에게 주어져 있던 7일도 날아가는 거죠. 아, 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본 것처럼 네. 뭐 15일이든 22일이든 네. 그 어간에 예, 예. 26일이든 하여튼 무죄가 선고가 됐다. 예. 그러면 그날 예. 26일 날 예를 들어서 검찰이 재상고를 한다. 이러면 그 사건이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거죠. 그러면 예. 대법원이 그 다음 날 27일이든 28일이든 예. 그 판결을 깰 수가 있어요. 기각 무죄인데 예. 검사가 재상고를 했으니까 그거를 예. 파기하면서 예. 통상은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 환송을 해야 되는데 예. 파기 환송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 다시 절차가 돌아가는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분들 얘기는 파기 환송이 아니고 이번에는 예. 파기 자판을 한다. 그러니까 이 파기 자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통계를 보면 보통 율사들이 하는 얘기가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2심에서 무죄가 된 것을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파기 자판한 경우가 없다. 없다. 예. 이제 그 논리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형을 산정해서 자기들이 선고할 수는 없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그렇게 얘기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전례가 없다. 전례가 없는데 예. 전례라는 거는 만들면 전례가 되는 거예요. 눈이 내려가지고 아무도 찍지 않은 눈밭에 내가 첫 발을 내디디면 그게 전례가 발자국이 되고 되는 거죠.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입장에서 선례는 없지만 전압 판결을 내릴 때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속도를 낸 이유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한다. 네. 이건 중대한 공익적 이익에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빨리 대선 전에 유무죄 여부를 가려줄 우리가 의무가 있다. 이런 취지로 그렇죠. 자기들이 맞습니다. 변명을 댔거든요. 예. 똑같은 변명을 댈 수가 있어요. 대선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이거를 2심에서 무죄를 내서 파기환송시키면 절차가 다시 돌아가는데 예. 그럼 결국 대선을 넘기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음. 이유까지 다 붙여가지고 유죄를 인정했는데 다시 무죄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결판을 낸다. 내겠다.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결판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선례를 만들어서 나가면 예. 그게 판례법이 되고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이 그렇게 했는데 누가 문제를 삼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누가 문제를 삼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게 최악의 경우인데 정말 최악의 경우인데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나머지 9명의 대법관을 탄핵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만에 하나 정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 즉시 탄핵으로 들어가면서 예.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 예. 이게 막연히 예.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 재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다. 이건 정말 저는 좀 너무 아니하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예. 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영화보다 더 섬뜩한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수님 말씀대로 대법관 10명 그리고 이제 그 고등법원 재판관 3명 이분들이 국민들의 참정권, 투표할 권리를 완벽하게 허물어뜨릴 수 있다. 지금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장 청문회하고 국정조사하겠다. 이것도 해법이 좀 되겠습니까?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가지고 대법원으로 넘어왔을 때 네. 상고이유서를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판결을 확정하는 이것을 막는 네.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면 뭐 해볼 수 있겠지만.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저지하는 효과가 있겠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일종의 청문회를 불러서 청문회에 그거는 나오라고 그거대로 해서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출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출석도 안 하겠죠. 안 할 것 당연히. 같아요. 예. 그다음에 판결이 올라왔을 때 예. 재상고대에서 왔을 때 예. 그거를 확정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국회에서 진행되는 절차하고. 네. 이를테면은 그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 국정조사하겠다라는 것은 이게 어쨌든 탄핵을 위한 어떤 빌드업 과정으로 민주당이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뭐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빌드업 과정이라면 그럼 빨리 해야죠. 예. 왜냐하면은 저는 탄핵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고등에서 판결이 나고 7일에 재상고 기간이 주어져 있을 때 네. 그때 탄핵을 하지 않으면 저는 끝난다. 예, 예. 길은 사태가 없다. 끝난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빌드업을 위해서 한다면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연휴가 지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기일이,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요. 예, 지금. 기일이 많지 않다. 예, 대법원에는 하루만 시간이 주어지면 끝납니다. 끝난다. 사태가.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6월 2일 전에 끝내야 되겠네요. 끝내야 예, 그러니까 6월 3일이기 때문에 그 대법원은 6월 2일 안에 확정을 시키려고 노력할 거고 네.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전에 대법원을 사실상 기능 불능 상태에 빠뜨려야 돼요. 예. 그 대법원을 어떻게 기능 불능 상태에
빠뜨리냐, 뭐 고법 판사들을 어떻게 탄핵하느냐, 뭐 이런 주장들을 상당히 하겠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무시하고 견결하게 국민의 소리만 듣고 가야 한다. 아니 그리고 내란이 성공했으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과천 소재 군부대 지금 지하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다 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 어느 법에 그 쿠데타를 허용하는 법이 있어요? 맞습니다. 교수님. 그냥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 그냥 했습니다. 그 왜 순진하게 지금 내란 세력이 계속 법과 상식과 이걸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 납득을 못 하겠어요. 물론 민주당 안에도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아닌 분들도 적극적으로 아니, 뭐, 주장하시는 예. 분도 워낙 스펙트럼이 넓은 예. 큰 그럴 당이어서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뭐 합니다. 양론이 예.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고 피선거권 박탈 확 절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민주당 안에 큰 울림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후에 많이 남지 않은 기간 안에 현명한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를 저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유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휴일에 이렇게 아닙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도 고비고비마다 교수님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어쨌든 15일 재판기일 이전에라도 모종의 조치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뭐 장 기자님 수고 많이 하십시오.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교수님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